안녕하세요. 엄마 국어입니다. 10분 동안 EBS 수능 특강 2023학년도 복합 3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 다 수필이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고, 원래 홍대용의 의산문답은 사실 쉽지 않은 소설이죠. 이게 한문으로 원래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서 쉽지 않지만 짤막하게 이제 인용이 돼 있고, 내용이 또 아주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냥 문답, 노인네 둘이 얘기하는 거를 잘 이해하면 되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수필이라는 건 어차피 표현 한 문제, 주제 한 문제, 크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니까 잘 이해해가지고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을 때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건 한 200년 전이고, 김용준은 일제시대 사람이니까 한 100년 전이고. 가봅시다. 의산 문답 둘이 대화하는 거야. 허자라는 유학자 전통을 대변하는 이런 사람하고, 실옹이라는 실학을 대변하는, 여기는 전, 전통 유학, 실옹은 실학, 이렇게 생각하면은 쉬울 거야. 사실은 요게 이제 홍대용이 하고 싶은 얘기겠지. 자, 전통 유학자가 물었어. 공자님이 춘추라는 책을 지으면서 중국을 안으로 삼고 나머지를 오랑캐라고 했다. 중화사상, 중국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죠. 무릇 중국과 오랑캐 구별이 이렇게 엄격한데, 선생님께서는 오랑캐 운수가 성한 것을 사람이 부른 것이고 하늘의 때가 가져온 필연이라고 하니, 이거 도대체 당신 잘못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대주의에 의거하면,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있는데, 아다시피 명나라가 이게 이제 중화, 원래 중국의 전통을 이은 거고, 청나라는 아다시피 앞대가리 깎은 요 만주족에서 나라를 세운 거지. 그래서 홍대용이 청나라, 이거 괜찮다 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 명에 대한 중화사상 사대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실옹이 답했다. 하늘은 낳고 땅은 길러주니 무릇 혈기가 있는 건 다 같은 사람이다. 포인트는 여기죠. 다 같은 사람. 중국 사람이라고 우수한 인종 아니고, 조선 사람이라고 병신 아니고 해서,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의 구별이 있겠느냐. 하늘에서 지구 보면 그냥 다 지구인인 거지. 대저 하늘과 땅이 변함에 따라서 만물이 많아지고, 만물이 많아짐에 따라서 주체 객체가 나타나고, 주체 객체가 나타남에 따라서 안과 밖이 구분이 되더라. 어쨌든 또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많아지고 많아짐에 따라서 나타나고, 나타남에 따라서, 아하, 뭐, 무슨 법? 연쇄법. 오장육부와 팔다리는 한 몸의 안과 바뀌고, 자신과 처자는 한 집안의 안과 바깥이고, 무릇 자기 것이 아닌데 갖는 것을 도둑이라고 하고, 죄가 없는데 죽이는 걸 원수라 하고, 떼도둑이라 하고, 도적이라 하고. 그 서로 떼도둑 도적이라 하니 그 뜻은 한 가지다. 서로 다 마찬가지다.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다. 왕실이 날로 기울고 제후들이 쇠약해지자 오나라와 초나라가 중국을 어지럽혀 도둑질을 하고 해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춘추는 기원전 한 2500년 뭐 그쯤이지. 주나라 때의 책이니까 당연히 주나라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오랑캐로 쓰는 게 당연했다. 왜? 이 나라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약 공자가 오랑캐족이었다면, 사실은 그 공자 동이족이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랬다면 주나라의 도를 역외에,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곳에서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역외 춘추를 남겼을 것이다. 화이일야, 중국하고 오랑캐는 다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 마침 중국 사람이어서 춘추가 이제 주나라
중심으로 둔 것뿐이지, 만약에 공자가 조선 사람이었다면은, 예를 들어 그 당시면 고조선인가? 고조선 사람이었다면은 고조선의 역사를 썼을 것이다. 요게 의산문답이라는 수필. 자, 이번에는 한 100년 전에 김용준도 우리 서울 성북구의 자랑이죠. 이 양반도 그 김용준의 생가가 성북구 있어요. 나중에 심심한 사람들은 놀러 오길 바라고. 자, 이 글은 제목이 이제 추사 글씨야. 누구나 다 아는 추사체. 김정희의 글씨가 훌륭하다 하는 얘기인데, 나머지 엑스트라 3명이 나와가지고 각각 그 추사 글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기를 나누죠. 자, 먼저 대산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난 추사 글씨가 싫다. 왜? 어느 사랑에 안 걸린 데 있나? 그러니까 추사 글씨가 유명한 사람들 다 갖고 있으니까 나는 아니다. 난 독특한 걸 좋아하겠다. 좀 특이한 사람. 과연 위대한 건 추사의 글씨다. 추사의 글씨가 좋다고 예찬하는 장면인데, 그냥 뭐 예찬하는 건데 굉장히 전문적으로 써놨죠. 김용준이 서울대 미대 초대 학장님이야. 이제 해방되고 나서 서울대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옛날엔 경성제국대학이었지. 서울대 학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 그때 초대 미대 학장. 원래는 서양화를 배우다가 나중에 동양화로 바꿨대요.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썼겠지. 재미난 사건,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시험용으로는 뭐 일화, 우리가 알기 쉬운 얘기로는 에피소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진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되게 감시관이 높다. 자기 집에다가 서화를 수없이 지어냈다. 양군도 굉장히 서화를 애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군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추사의 글씨를 샀어. 그래가지고 뽐내고 있었는데, 양군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가짜인데 를 은근히 소문을 냈지. 그랬더니 진군이 가짜인가? 그래가지고 팔아먹었고, 그 판 거를 다시 양군이란 놈이 샀다. 이럴 정도로 추사의 글씨는 대단하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쭉 읽으면 추사 글씨 예찬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살짝 아니죠. 일단 EBS 보기를 보면은 수필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주는 건데, 가에서는 시롱과 허자, 나에서는 양군, 진군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삶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다. 홍대용을 여기다 그려놓은 거지. 홍대용이 실학자 중에서도 과학에 가장 근접한 실학자였지.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 이런 것도 주장했고, 심지어 외계인도 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글하고 관계된 거는 중화사상, 중국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지구는 어차피 둥그니까 중심은 각자 자기가 사는 곳이 중심이다. 를 해설을 여기다 해놨는데, 역외춘추론, 별게 아니라 춘추라는 책을 지었는데 역외. 그래서 종전의 역외라 생각하는 땅이 나한테는 세계의 중심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다. 그런 얘기죠. 쭉 비슷한 얘기 써놓은 거고, 이게 뭔 얘기냐면 중세 보편주의. 이건 서양이든 동양이든 똑같아. 중세에서는 자기가 보편, 예를 들어서 서양 쪽에서는 로마하고 예수교, 이게 이제 중세의 보편주의겠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이제 코페르니쿠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고, 우리 동양 쪽에서는 성리학 주작 이러다가 실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역사를 중심에 두는 이런 역사의 자각이 생겼다. 홍대용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자, 추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찬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끝부분에서 세태를 풍자 비판. 이거를 갖고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진짜 감상해야지 좋은 거다. 아까도 얘기했던 일화를 도입하였다.
친구 3명이었죠. 대산이라는 사람은 나는 속물적인 게 싫다. 진군이라는 사람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리석고, 양군 교활하지. 자, 그럼 양군이 왜 가짜라고 했냐? 지가 가지려고. 나쁜 놈. 자, 무슨 풍자를 한 거냐? 모든 것이 속물적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예술은 예술로 놔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게 추사체입니다. 우리가 추사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쁜 글씨라기보다는 좀 예술적인 글씨 같아. 그래서 2018년 2월 20일 이때 문화재청은 이게 지금 대팽고회. 그래서 요게 한 작품이야. 그래서 이 작품을 보물로 만들었다. 자, 얘기는 뭐냐면 대팽 최고 가는 반찬은 두부하고 오이하고 생강하고 나물이다. 고회 최고 가는 모임은 부부하고 아들, 딸하고 손자가 모이는 거다.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거는 나이가 좀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 학생들은 사실 가족끼리 밥 먹는 게 최고다. 에이 그게 뭐야. 난 롤 게임하는 게 더 좋은데. 아 난 애인하고 노는 게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 꼰대가 된다. 어쨌든 글씨 감상 잘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필 두 편을 아주 짤막하게 머릿속에다 쏙쏙 집어넣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책 펴서 얼른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야 진짜 잘 읽게 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